안녕하세요. 썰다방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내 커플이고 전 29살, 남자친구는 32살이고 만난 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2녀 중 둘째이고 남자친구는 5남매 중 막내입니다. 완전 막둥이죠. 둘이 성격이 정말 비슷해서 좋을 땐 정말 좋지만 한번 싸우면 큰 싸움이 되어버려요. 둘 다 자존심이 엄청 세고 남친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둘이 좋으니까 싸우면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서로 조심해 나가고 했는데 얼마 전에 예단 예물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민감한 문제니까 서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현재 남친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직장생활 5년차, 연봉이랑 성과급이랑 다 하면 4,500 정도 되고요. 저는 3년 차인데 연봉만 거의 4천 정도입니다. 남친이 가진 돈 가을까지 모으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년 차에 저 정도 연봉 받으면서 5천만 원 모았으면 엄청 적게 모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돈을 막 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도 저한테 막 사다 주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입사하고부터 모두 주식에만 올인해서 한때 많이 벌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 만나기 전에 말이죠. 그러다 올 초에 거의 자산의 80%를 투자하던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서 5천 정도 날렸습니다. 전화와서 저한테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제일 속상할 것 같아서 괜찮다고, 그 돈 없어도 괜찮다고, 어차피 오빠 돈 아니었다고 잘 달랬습니다. 솔직히 지금 결혼 준비하면서 돈 없으니 돈 날린 거 나도 속상하지만 어차피 둘이 벌어서 못 버는 것도 아니고 2년 정도만 고생하면 빚 갚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좋게 생각했었습니다. 집도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집값 전세도 비싸고 매물도 없고 해서 좀 더 싼 시골로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회사 사람들은 있긴 하지만 거기에 저랑 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멀리 가야 한다는 거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도 내색하면 싸움 나거나 서로 안 좋을까봐 거기 새 아파트라서 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사건의 발달은 금요일 밤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서로 집에 도움받지 말고 반지 하나만 하고 빚 최대한 줄이고 시작하자고, 같이 평생을 할 사람인데 그 정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예전에 자기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니 결혼 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챙길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서운해 하시더랍니다.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기본적으로 여자 가방, 액세서리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나 봅니다. 저는 함도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주위에서 그 소리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예물 해줄 거 남자친구는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근데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었어서 받는다 해도 많이 받을 생각 없었고요. 예단 예물 이야기 하다가 오빠가 예물 700만 원 정도에 예단 내가 700 보내면 350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저는 왠지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보통 반 주는 데도 있다고, 괜히 밉보이고 가는 것보다 속 편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 언니 결혼 때는 남자 집에서 24평 아파트 사주셨고 언니가 예단 1000만 원 정도 보내니까 다시 800만 원을 주시고 꾸민비라고 또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걸 봐서 제가 좀 섭섭했나 봅니다. 어쨌든 예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예물 줄이고 예단 줄이자고 했습니다. 오빠는 집 사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집도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능력한 아빠 때문에 집에 돈 들어갈 일도 많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집과 땅이 있으셔서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고 얼마 전에 30년 살던 집이 재개발되어서 집값도 꽤 받았습니다. 물론 돈은 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지만 아빠가 장남이라 아마 유산으로 받을 것도 좀 있고요. 언니 결혼할 때 집에서 형편이 안 되어서 제가 2천만 원 대출 내서 줬습니다. 시골에 땅이 있는데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팔리면 대출 낸 거랑 저 결혼할 때 보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팔립니다. 그래도 3, 4천 정도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 안 팔리면 괜히 못 팔아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 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도 말했고요.
저 곧 만기되는 적금 1000만 원이 있고 펀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성과급 받고 하면 가을까지 3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펀드는 10년짜리인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하고 이 펀드 그냥 우리 결혼하고 같이 계속 넣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하나 들어야 하는 거고 지금 쓰는 것보다 같이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가 횡설수설한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예단은 남자가 보통 집 해오고 그래서 하는 게 예단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물하는 값으로 예단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받으면 돌려주는 게 맞으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신혼여행비 아껴서 집에 좀 더 드리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우리 집도 포함이지만 정말 둘이 아껴서 결혼하기로 했고 대신 오빠가 신혼여행은 나 가고 싶은 곳 아무 곳이나 가자고 결정하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농담인지 진담인지 제 차까지 팔라고 하더라고요. 2대까지 있을 필요가 있냐고, 자기 차 보험도 싸고 자동차세도 싸다고. 그걸 듣고 있는 내내 저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 팔아서까지 결혼하면 솔직히 정말 서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긴 집에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텔레비전도 바꿔야 되는데 이 소리 예전부터 들었기에 그럼 결혼 전에 주말에 가서 TV 한 대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중국도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러더군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중국 가고 싶다고 하신 거 알고 있었기에 연세도 많으시니 해외여행 한번 못 가셨으니 저도 결혼하고 나서 오빠랑 같이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 결혼한다 그러면 효자 된다더니 정말 실감했습니다. 저도 올 초에 못난 아빠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한 엄마와 둘이서 일본 여행 갔다 왔습니다. 결혼 전에 좋은 가방이나 진주 세트 해드리고 용돈 좀 드릴 생각하고 있었고요. 신혼집 아파트 전세 7, 8천 중에 3천 정도 대출 내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둘이 맞벌이라 물론 반은 제가 갚는 게 되겠죠. 다음날 예물을 시댁에서 해주시는 건지 오빠가 해주시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해주시는 거면 예물 해주시는 거 맞춰서 안 섭섭하게 예단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오빠가 하는 거면 결국 빚내서 하는 거고 결국 저도 같이 갚아야 하는 건데 제가 빚내서 제가 예물하는 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럼 솔직히 예단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기본만 해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로 예물을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지 오빠가 해주시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저보고 왜 묻냐고 하길래 위에처럼 답했죠. 그러더니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집에서 집 사주면 예단을 하고 아니면 남보도 선물 하나 안 하겠다는 거네. 그러더니 자기 형 누나들한테도 아무것도 안 받을 거고 아무것도 해주지 말자고 하더군요. 남인 양 선긋고 살자고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 사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그건 제가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땅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부모님 돈으로 예물하는 건 아까운지 땅 팔리거나 팔려서 돈 주신다고 따지면 제가 가진 돈이나 오빠 가진 돈이나 똑같습니다. 오빠가 하나도 해주는 거 없는 거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해가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더니 집에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받기 싫어졌다고 하더군요. 안 내킨다고 반지 하나씩만 하고 함도 안 한다고 서로 집에 말씀드리자고 하더군요. 나중에 서로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말자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때부터 연락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밤에 문자 와서 그만하자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자기가 회사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싸웠을 때도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먼저 그러더니 그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끝내는 걸로 알겠다고 했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진심인 것 같네요. 사소한 말다툼조차 미안하다 소리하면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들 별것도 아닌 걸로 삐질 수 있는 거고 말 한마디에 서운해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엔 저도 화내다가 잘못한다 싶어서 그냥 그때 서운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서운하고 삐지면 자기가 어떻게 맞춰야 되냐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나랑 결혼할 거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찜질방에 갔는데 옷 갈아입고 몇 층에서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옷 다 갈아입고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길래 아 씻고 오는 건가 보다 하고 저도 다시 씻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오더군요.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가 하고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가 하고 찜질방 가서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없더군요. 30분이 넘었는데도 안 나타나니까 좀 걱정이 되더군요. 좀 있다가 나타나길래 열받아서 제가
왜 이제 오냐고, 아무리 씻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좀 화내서 따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내면서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미안, 폰 놔두고 와서 이러지 않나요? 끝까지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핸드폰 좀 두고 왔다고 화 좀 내지 말랍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저도 포기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물론 남자친구 입장도 있겠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선 제가 숨이 막히게 한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 친한 친구랑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기념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딱히 날짜를 정하고 사귄 게 아니었기에 둘이 그냥 처음 데이트한 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100일, 200일, 300일 챙겨본 적 없고요. 직장인이고 그냥 1주년만 챙기자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더라고요. 옆에 친구만 없었으면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다음날도 이야기하다가 기억을 못하길래 울컥했지만 그래, 이런 기념일까지 챙기면 1년이 기념일밖에 없겠다 해서 곧 결혼도 하고 본인이 예전부터 기념일은 서로의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만 챙기자고 했던 게 기억나서 참았습니다. 제가 됐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문자 보냈더니 아주 홀가분해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곰새끼가 따로 없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예전에 만난 지 100일도 안 돼서 같이 여행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휴가라서 중국 여행 갔을 때는 정확하게 반반씩 계산했었고 이번에도 오빠가 기름값이랑 식비를 내면 내가 장도 보고 잡다한 일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메일이 오더군요. 장 보는 값이랑 뭐랑은 네가 보태라고. 제가 데이트할 때 얻어먹기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가 한번 사면 그 다음엔 제가 한번 사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름 처음 여행인데 내가 돈 안 내고 한 적도 없는데 굳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말 안 해도 내가 하려고 했다면서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좀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게 큰 싸움으로 퍼지더군요. 둘 다 고향이 같습니다. 집에 갈 때나 출근할 때 저보고 기름값 툴비 한번 내준 적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차가 없었고 남자친구는 기차 안 타고 다니고 회사 통근버스 절대로 안 탑니다. 혼자 가도 꼭 차를 끌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갈 때 옆에 내가 탔을 뿐인데 기름값 보태준 적 있냐고 하니까 정말 확 돌더군요. 올라오는 길에 도착하면 내가 저녁 사고 했는데 그런 건 기억 못하나 봅니다. 한 번은 싸우고 이야기 좀 하자고 내려갔더니 이야기하기 싫다고 핸드폰 꺼놓고 찾아오지 말라더군요. 저희가 같은 아파트의 기숙사라서 남자친구는 3층 밑에 살고 남자친구는 3층 밑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벨만 10번을 눌렀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아는데 끝까지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쫌생이 아닙니까? 물론 잘해준 기억, 행복한 기억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싸울 때면 수없이 헤어져야지 생각한 적 많지만 저도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결혼한다는 거 다 알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끝낼 수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루 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고맙다고. 이제 진짜 헤어지는 거라고. 웨딩샵이랑 식장은 오빠가 취소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많은 문자가 오고 갔습니다. 서로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없었습니다. 또 너는 절대로 잘못한 거 없고 자기가 다 잘못한 거면서 자기 집 무시했다네요. 제가 우리 집에서 대출금 대신 땅 받는 건 상관 안 하냐고 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대출금 대신 땅 받는 게 뭐 좋은 게 있냐고 하네요. 자기 집에서 예물 해주기로 했었다네요. 오빠 돈 날린 거 알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됐을걸. 남자친구가 싸우면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또 내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이럽니다. 제가 미안해 해달라고 빌라고 한 적도 없고 서로 미안한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엔 자기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면 다음에 싸우면 꼭 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자존심이 센 것도 문제지만 큰일에 제가 화내는 것도 아니고 돈 날렸을 때도 태연하게 넘어간 건데 사소한 것조차 화낸다고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엔 제가 큰 것도 화 안 내고 사소한 것도 화 안 내길 바라면 도대체 제가 어떤 여자이길 바라냐고 뭘 바라냐고 좀 따졌습니다. 저희 집에서 돈 받는 거 알면서 어떻게 우리 집에는 뭐 해드리자는 말 한마디 안 꺼내냐고. 그러니 자기 집에 예단 300만 원도 아까워하는데 뭘 해드리냐고 말 꺼내냐고 하네요. 자기 집 완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선 저보고 그렇게 쉽게 동의하고 그런 거면 자기도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자기가 그런 거 이해 못하겠다고요. 시골 동네 들어가는 게 죽을 동네도 아니고 다들 처음에 돈 없이 시작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서럽냐고. 거기 32평 가자고 하면
자긴 가기 싫어도 그렇게 하겠다면서 가려는 곳 전세가 32평에 7천 정도 해요.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매달리길 바랬는지 항상 다시 생각해보자 헤어지자고 한 건 오빠인데 왜 제가 넌 이런 대답을 바랬냐는 둥 헤어지길 바랬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저도 저 좋다고 따라다니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네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오빠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언젠가부터 그렇게 느꼈고요. 예전에 싸울 때는 자기가 돈 없고 그래서 무시하는 거냐고 이런 소리까지 했으니까요. 친구들은 일주일만 연락 끊고 지내보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돈 없이도 당당한 이 사람이 좋았고 믿고 따라가고 싶었던 건데 그런 믿음조차 깨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썰다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